자, 시작합시다. 법률에 이어 취소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취소. 아까 취소인데, 무효 취소인데, 취소는, 취소는, 이놈은 일단 취소하기 전엔 유효죠? 유효인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요.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게 유효인데 유동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는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요. 그러면 취소 효과는 소급에서 무효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문제가, 부당이득 많이 원인 없이 이득 취하는 거죠. 원인 없이 이득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개념 104페이지 봅시다.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처음부터 밑줄이고 소급이죠. 소급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형성권입니다. 구별개념은 거기 해제란 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 동그라미 치세요. 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모든 법률행위를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합동행위든 다 취소할 수 있는데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이 말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세 가지 효과입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해지라는 것은, 자, 옆에다가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없애버립니다. 장래효라고 그래요. 장래효. 그리고 이렇게 청산 의무가 있다. 청산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일단 써놓으세요. 해지를 하게 되면 계속적 계약에서 소급효가 없어요. 장래를 향해서 없어져요, 효과가. 그리고 청산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해지란 계속적 계약 밑줄이고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철회는 철회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전에 효력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효력 발생 전에 없애버리죠. 아까 철회가 있었죠. 아까 협의부권들이 철회 있었죠. 효력 발생 전에 효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성질, 취소권의 발생,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있어요. 취소권자. 140조 보세요. 이 조문은 중요합니다. 자, 취소권자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밑줄,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하자 있는 밑줄 치고 사기강박이라고 쓰세요. 대리인 승계인 밑줄입니다. 대리인 승계인.
자,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구냐? 봅시다. 취소권자가 누구냐? 아까 언뜻 봤는데 일단은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상한정 후견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이렇게 있고, 요자들의 대리인 승계인이 할 수 있다. 대리인 승계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는,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별도 수권이 있어야 돼요. 수권이 있을 때, 네가 취소해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없어. 원칙은 없는데 수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없는데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네가 취소해라고 했을 때. 임의대리인은. 임의대리가 뭐죠? 임의대리인이 야, 취소해라고 권한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특정 승계인.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인 같은 사람들 할 수 있어요.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란 말입니다. 상속인. 이렇게 할 수.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요걸 가지고 딱 장난친단 말이에요. 특정 승계인. 요거 가지고. 이렇게. 요거 가지고. 가령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례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이 사기를 쳤어. 사기쳤어. 사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상권 제도가 있어. 남의 땅을 물권으로 이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라 그래요. 채권으로 이용한다면 임대차고, 남의 땅을 등기를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고, 등기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임차권이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사기를 쳐가지고 지상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이 갑이죠. 그런데 자, 자기 땅이니까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자는 갑이죠. 근데 그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로. 새로운 소유권자죠. 그럴 때 취소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취소권자가 누구냐?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험 문제 140조가 있는데 제한능력자 없죠. 19세 미만인 자, 마시간 인간이 없죠. 그 다음에 착오한 의사표시한 사람도 없죠. 사기당한 사람은 있죠. 사기한 의사표시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 법정 대리인 없죠.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무대리인도 없어요. 그럼 여기 승계인이 문제되죠. 승계인은 땅을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땅을 그대로 산 사람. 특정 승계 있죠.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포괄 승계지. 한꺼번에 다 넘어오죠. 이 사람 재산 중에서 땅만 넘어오는데 특정해서 넘어오죠. 그죠? 이 사람이 소유자야. 소유자인데 지상권을 안고, 이게 지상권이 등기돼 있잖아. 안고 사는 사람이요. 지상권 안고 사는데 그게 걸리석거리죠. 지상권이 물권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기를 당했대. 그럼 자기가 사기 당하지 않았지만 특별 승계이죠.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돼요. 땅을 산 사람, 이게 특별 승계이단 말이에요. 토지 전체를 매수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죠. 어떤 식으로 나온지 알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착오한 의사 표시한 자, 사기 강박 의사 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포괄 승계인은 이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그 자들의 자식들. 땅을 산 사람은 특정 승계인이요. 이해가시죠? 취소권. 갑 또는 병. 갑도 취소할 수 있고 병도 취소할 수 있고. 근데 갑이 뭐 팔고 나서 뭐 취소하겠어요? 그렇죠? 병이 하겠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해버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한 자,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한 자는 사기 강박에 한 의사 표시한 자입니다. 대리인,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리인은 원칙이 안 되는데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고,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또는 특별 승계인 또는 포괄 승계인 다 됩니다. 자, 넘기세요. 넘겨보시면, 자, 취소권자는 법률행위 당사자인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한 자와 대리인 승계인이며, 법정 대리인 취소권은 있으나 의무 대리권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아까 양수인이었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권만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충 이해가죠? 그 다음에 자, 취소권의 상대방과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누구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지상권자가 있었는데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팔았어요. 이렇게 지상권만 팔 수 있죠? 네가 사, 내 땅 사용해. 지상권. 이렇게 이게 전득자단 말이에요. 전득자라 그래. 지상권만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상권만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갑이나 또는 병이 누구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사기친 놈이 누구죠? 사기친 놈. 을이죠. 을한테 해야 되는 거지. 병한테 해서는 안 된다. 병은 선이라면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을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사기친 사람을 상대로. 확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면 142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소 상대방이 확정돼 있죠. 지금 을이죠.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라 이거지. 따라서 취소 상대방, 확정된 상대방이며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는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새로운 지상권자, 이 지상권자인 지상권 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효과는, 자, 취소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무효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취소 효과는 소급무효 부당이득.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소급무효 부당이득. 그래서 거기에 141조가 있는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급무효죠. 소급무효. 그러나 거기까지 제한능력자 이건 나중에 봅시다. 그래 양가를 위해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소급에서 무효된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에 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큰 글씨만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자, 아까 보세요.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죠.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취소는 부당이득으로 끝나는 거예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4번에 일부 취소. 자, 이거는 일부 취소인데 아까 일부 무효는 들어봤죠?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하죠. 그러나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면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는 거죠. 가령 짜장면을 30그릇 시켰어, 원장님이. 근데 갖고 온다고 한 짜장면 사장님이 전화 왔어. 재료가 떨어져서 10그릇밖에 못 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갖고 오지 마세요. 전부 무효로 할 수 있죠. 근데 10그릇이라도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해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냐, 이게. 일부 취소가 가능하냐. 이건 법률 조문이 없어요. 일부 취소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저희 사법시험 25점짜리 이게 일부 취소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두 장 반을 써야 돼요. 일부 취소. 사법고시 입장할 때. 자, 일부 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조문은 없어. 그래서 지금 대구에 혹시 두류산 공원 있죠? 두류산 공원 있죠? 두류산 공원 사건인데 일부 취소에 거기서 나왔어요. 이 판례에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놈하는 큰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있는데 이 공원 내 땅입니다. 공원 내 땅인데 여기서 입구 쪽에 휴게소를 운영하려고 그래. 휴게소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그래서 자기 사유지에 휴게소를 운영하려고 하니 담당 공무원 을한테 알아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휴게소를 운영하려면 내 요만한 땅이 예를 들어서 뭐 1000평 있는데 그 안에 휴게소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1000평을 다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해라. 기부 체납을 하면, 즉 증여를 하면 휴게소는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전부 다 기부 체납 해버렸어요. 1000평을 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 휴게소 부지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 10평이라면 요 부분만 기부 체납하면 될 거를 그것보다도 엄청 많은 땅을 다 기부 체납해버렸죠. 그죠? 이런 사건이 문제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기부 체납 일종의 증여라고 합시다. 요거를 전체를 다 증여를 했는데 다 취소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휴게소 부지 요걸 뺀 나머지 부분만 취소하면 되죠. 요 부분 어차피 증여해야 되니까. 휴게소를 운영하려면. 10평을 제외한 이게 100평이라고 합시다. 90평만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다 취소하고 다시 증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때 일부 취소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요 사례를 가지고 요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경우 10평이 자, 가분할 수 있죠? 분할할 수 있죠? 가분적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혀 손해가 없죠. 갑한테. 이해가죠? 그래서 이때 10평을 제외한 90평이라도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가분적이라면. 가분적이 아니라 분할할 수 없다면 다 취소하고 분할 등기에서도 해야 되지만 가분적이라면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대구 두루상공원 사건인데 거기 양가로 4번에 일부 취소한 판례, 즉 하나의 법률의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요. 즉 아직 90평.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에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 물리보다 특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즉 10평은 휴게소 부분 해야죠. 유지하려는 당사의 가정적 의사를 인정되는 경우 일부 취소 가능하죠. 90평 취소 가능해요. 10평 놔두고. 그 일부 취소는 법률의 일부에 관해서 효력이 생긴다. 90평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의 법률의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존재하죠. 아까 다 증의했죠. 이해가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8번을 갑니다. 8번을 가면 이건 조금 어려운데 8번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거예요. 추인 밑줄이고 밑에 옆에 있죠. 취소권은 포기라고 했어요. 취소권은 포기. 자, 이건 뭐냐면 뜻만 합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거예요. 아까 추인은 헷갈리시겠지만 무효행위 추인에 나왔죠. 오늘 무효행위 추인 나왔죠. 그 다음에 협의의 무건대리를 추인한다 했죠. 각각 뜻이 달라요. 협의 무건대리 추인, 첫 시간에 협의 무건대리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로 봤죠. 어쩔래 생각나요? 어쩔래 해서 그거 했었죠. 협의 무건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근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효력이 추인하는 사후 동의요. 사후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죠. 근데 당사자가 알고 법률행위를 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이랬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그래서 가등기도 무효인 걸 다시 사용하자면 그때부터 유효다 그랬죠. 기억나죠? 협의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에서 유효라 그랬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가 알고 추인, 사후 동의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요. 각각 추인이 다른 의미야. 근데 여기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데 나 취소하지 않겠다. 나 취소할 수 있는데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뜻은 취소할 수 있는데 나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보세요. 제한능력자가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19세가 됐어. 20세가 됐어. 그럼 능력자로 됐죠? 예? 제능력자 아니죠? 성인이 됐죠? 그 다음에 착오한 의사표시자가 착오 상태를 벗어났어.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사기 강박을 벗어났어. 제정신 돌아왔어. 그러고는 가령 여기에서 사위놈이 장인을 사기쳐가고 장인 재산을 팔았어. 장인이 노발대발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좀 있어요. 근데 딸이 와. 아빠, 우리 애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빠 용서 좀 해줘. 그럼 딸을 봐서, 그리고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 그 정도는 나한테도 줄 재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보고 그래라 라고 해버려요. 그죠? 그럼 뭡니까? 장인이 사기를 당해서 자, 재산권을 잃었는데 그래라 해버리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다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야.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각각 뜻이 달라요. 지금 협의의 무건대리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한 거야. 효과가 사후 동의해버리면.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하더라 사후 동의하더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사자가 알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보는 비소급표예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요. 그러면 여기서 추인권자가 누굴까요? 추인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자죠.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지.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야. 그 취소권자가 이 취소 원인이 종료해야 돼요. 취소 원인이 끝난 후, 종료 후 이 말이면 아까 저기 있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착오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 사기 강박을 벗어난 이후에 취소권을 포기하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라 이거죠. 알고 하라. 그러면 이 효과는 뭡니까? 확정적으로 취소권 포기하니까 유효가 버려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려요. 개념 정리하면 다시 한번 협의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에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알고 사후 동의 추인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보니까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알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알겠어요? 뭐 추인이 계속 나오니까 어렵죠? 네? 헷갈리죠? 안 헷갈려? 헷갈리죠?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요. 같은 말인데 한글은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 달라. 한 번도 똑같아요. 추인. 한 번도 똑같아요. 한번 추인. 한자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 각각. 의의를 봅시다. 의의를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의 효력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추인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에 해당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유효가 됩니다. 확정유효가 되니까 추인 후에는 취소권이 없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하지 못하죠. 그리고 요건은 쭉 내려오면 별 문제 없고 효과 보세요. 효과 보면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무효가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는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해요. 취소권이 없으니까. 취소권 포기니까. 취소권 포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자, 요 추인이 계속 나오니까, 협의, 같은 한글, 한자가 똑같아요, 이게 추인이. 근데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야.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원칙이 효력이 없어. 추인하더라 효력이 없어. 근데 당사자가 알고 추인할 때는 비소급표입니다. 비소급표.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소급표가 없어요. 새로운 법률행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소급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취소권 포기하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해요. 그러려면 취소권자가 취소는 끝나고 알면서 포기를 해야 돼요. 알면서 포기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추인이 또 나와요. 한 장을 딱 넘겨보면 법정 추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정 추인. 그래서 또 이제 용어니까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법에서 취소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법에서 취소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가령 이런 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만약에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스스로 포기하니까 의무추인이라고 합니다. 의무추인. 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법에서 취소권을 뺏는 거예요. 법에서 취소권을 빼앗음. 법에서 취소권을 뺏어버려요.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가령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을한테 사기를 당해요.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러면서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이 갑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죠? 사기 당한 사람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자야. 취소권자야? 근데 이 사람이 자, 취소권자가 취소원이 끝났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고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무 말 없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 말 없이 야 지금 중도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갑이 잔금 줄래? 라는 거예요. 이행을 청구하는 거야. 이행을 청구하는 거야. 아니면 지가 취소하지 않고 소유권 넘겨줘 버려요. 잔금 받고. 잘 보세요.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끝나고 아이고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 말 없이 지가 이행을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취소하지 않고. 그러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때는 어떻게 되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때는 이행의 행위 속에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자, 보세요. 만약에 사람도 마찬가지. 이 남편이 너무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다 좋아요. 딱 하나, 술만 먹으면 개가 드는 거예요. 술 한 달에 한 번씩 술만 먹고 오면 와이프를 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건 나무잘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버릇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가 말해 이 와이프가 맞고는 맞은 날 다음에 북엇국을 끓여줘요. 북엇국을. 수고하셨다고. 그럼 지가 계속 막 북엇국 끓여주고 그렇다는 맞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고 살겠다는 뜻이요. 안 맞아봐서 모르지. 그치? 맞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남편 때리면 그 다음 그냥 이혼한다. 그냥 나가버리든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콩나물국, 북엇국을 끓여줘요. 수고하셨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맞고 살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안 그래요? 마찬가지죠. 자, 이 사람이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말 없이 이행의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행위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법에서 취소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지. 그러니까 법정 추인, 취소권 뺏어버리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야. 법에서 취소권 뺏는 게 법정 추인이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이행해 줄게. 아니면 잔금 줄래? 그럼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 안 가요? 법에서 취소권을 빼앗는다는 법적인 효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된다는. 뭔 말이에요? 사기라고. 그렇죠. 사기는 돼요. 사기는 되는데 이 사람이 취소하지 않고 전부 일부를 이행해버리는 거예요. 벗어났는데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취소하지 않고 이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취소하지 않겠다니 내포되어 있잖아. 이행을 해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법에서는 법정 추인돼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처음에는 오해했는 게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사기를 당했는 걸 법에서 취소를 알아서 해주는 그런 거. 아니, 그건 아니요. 그게 아니네요. 예, 당사자, 그래, 전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행위 속에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법에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행해줬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음에도 네가 이행해줬어. 그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 행위 속에. 아까 그 여자가 계속해서 뛰쳐나가서 남편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북엇국 끓여주고 뭐해 끓여주고 그럼 계속 맞겠다는 뜻이 아니야. 자, 보세요. 거기 의 보시면 법정 추인 제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 경우 추인한 것으로 하여, 추인한 것은 취소권 포기하는 것으로 하죠. 당사자 법률 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제도다. 그래서 요건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사기를 당했어요. 2번은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어야 돼요.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즉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것은 취소 원인이 종료 후일 것을 의미한다. 착오나 착오를 벗어난 때, 사기 사실을 알 때, 강방을 벗어난 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나머지 사유는 자 넘어가셔도 되고 효과 보세요. 효과 보면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추인이 지금 계속해 나와요. 의미가 각각 다르죠. 의미가 추인이 무효행위 추인 나오고 협의 무건들의 추인 나오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나오고 법정 추인 나오죠. 도대체 몇 개가 나와?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네 개가 나오죠? 각각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다시 한번 협의 무건들의 추인은 같은 한글은 똑같아요. 사후 동의지만 처음부터 유효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이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즉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 추인은 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야. 이행을 청구하거나 지가 이행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취소권이 없어지는 제도. 법에서 그냥 추인한 것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개념을 잡았죠? 이게 이제 뭐 크게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릴 뿐이지 개념만 잡아놓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146조가 시험 문제 작년 재작년에 한 번 나왔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아까 추인할 수 있는 날, 그거를 이렇게 바꿔요. 추인할 수 있는 날 밑줄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아까 이런 걸 의미했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취소권 포기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취소할 수 있는 날로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요. 그렇죠. 추인을 취소로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막 헷갈리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 법률행위 밑줄입니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요. 둘 중 하나가 지나버리면 취소 보대요.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취소할 수 있는 날로 바꿔치기 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죠?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착오를 벗어난 이후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강박을 벗어난 이후에 3년 내에.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3년, 10년은 이렇게 밑줄 치고 하나 써놓으세요. 3년, 10년은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 법률 용어인데 자, 보세요. 이제 권리 행사 기간에는 이렇게 제척 기간, 그 다음에 시효 기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개는 어떻게 판단하냐? 두 개 다 뜻이 권리 행사 기간이야. 뜻은 권리 행사 기간이야. 근데 차이점은 조문에 시효로란 말이 나와요. 시효로. 근데 이거는 조문에 시효로란 말이 없어요. 그럼 제척기간.
둘 다 제척기간이든 시효기간이든 권리행사기간입니다. 두루 구별은 시효란 말이 들어가면 시효기간, 시효란 말이 없으면 제척기간. 권리행사기간은 뜻이요. 권리행사기간인데 시효란 말이 들어가면 시효기간. 근데 여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니까 시효로 뭐 그런 말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제척 권리행사기간 중에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부가는 뭐 들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오늘 시간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전체를 총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무건대리 배웠잖아요. 무건대리. 그 무건대리인데, 무건대리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대리. 대리에는 유건대리와 무건대리가 있었죠. 근데 무건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 무건대리가 있었죠. 그죠? 협의 무건대리에서는 본인에게는 본추거 상최철 생각나죠? 본인은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최철. 오늘 그냥 본추거 상최철만 기억해도 돼요. 본추거 상최철. 본인은 추인, 추인거절, 상대방은 최고 철회권. 본추거 상최철. 그 다음에 아까 협의 무건대리는 무효인데 유효로 가서 유동적 무효가 됐죠. 그죠? 그리고 본인은 추인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최고하죠. 어쩔래?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선악불문하가 됐죠. 그리고 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 발신주의죠. 철회권은 몰랐어야 돼요. 무건대리는 사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 책임지라라고 제3자 상대방이 무건대리한데 너 책임지라고 하려면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선택은 상대방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자, 본인이 일정한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죠. 그래서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아서 그 위임장 가지고 팔아먹었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선의무과실한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있었죠. 기본 대리권이 주었어요. 근데 권한을 넘었어. 근데 권한 넘는 월권행위는 동종,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죠. 정당한 이유란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죠. 본인은 책임져야 됩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었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건대리가 끝났죠. 무건대리가 끝나면 무효 취소가 배웠죠. 무효 취소가 배웠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었죠. 절대적 무효는 자, 강행법규 위반이라든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처럼 또는 제한능력자 취소처럼 선의, 즉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행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무효, 전부 무효가 있었습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죠. 근데 일부 취소도 문제됐죠. 일부 취소는 대구 두류상공원 사건에서 그 부분이 없다. 즉 가분적입니다. 가분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 있었죠. 무효행위 전환은 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지만 인지신고로서 전환 인정한 판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있었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로 넘어가죠. 취소는 일단은 자,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유동적 유효라고 그랬죠.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누구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에 한 의사 표시한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사기 강박에 한 의사 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인데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지만 의무 대리인은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승계인에는 매수인처럼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포함되죠. 그리고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확정되어 있다면 사기친 사람으로 해야 되지 전득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효과는 소급무효 부당이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추인이라고 그랬고 취소권자가 취소 요원이 끝났는데 자 알면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법정추인 제도가 있었죠. 법정추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데 취소권자가 아무런 말이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청구할 때 법에서 취소권을 뺏어버리는 제도.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3년, 10년은 권리 행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효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라고 했죠. 이해가시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민법 시간은 될수록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1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다음에 2순환 때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한번 살펴보고 나서 다시 이제 중간 심화로 들어가면 상당히 쉽게 접근하는데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먹어요. 용어가 힘들으니까. 아셨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